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범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환자 재활의 기능적 평가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재활치료를 많이 하시지만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하고 난 후에 얼마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적 평가 척도를 이용한 측정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이와 같이 다양한 평가 척도 중에서 5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Functional Status Score for the ICU인데요. 줄여서 FSS ICU라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그리고 중환자의학과에서 이와 같이 한글판으로 연구를 해서 영문 번역한 한글판을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FSS ICU는 총 5가지 기능적 과제 항목에 대해서 각 7점 척도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총 35점이 만점이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항목 5가지는 첫 번째 구르기,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앉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기, 마지막으로 걷기가 되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르기는 7점 만점은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구를 수 있는, 롤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환자가 몸을 구르기 위해서 침대 난간이나 잡아당길 도구를 이용해야 하면 6점이 되겠습니다. 6점까지는 다른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5점은 물리적인 도움은 피지컬 컨택은 없지만 행동을 유도하거나 격려가 필요하고 옆에서 관찰을 해주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점 척도는 환자가 몸을 구르기 위해서 최소의 도움만 필요한 경우인데요. 좀 약간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환자가 동작의 75% 이상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가 75%인지 잘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3점 척도는 환자가 몸을 구르기 위해서 중등도의 도움, 즉 한 4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의 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환자가 동작의 4분의 1 이하로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최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2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전적으로 의존적이거나 몸을 구르는 것에 스스로 환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1점이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0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척도 누운 자세에서 앉기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역시 측정하는 그런 각 점수별로 그런 설명은 비슷하지만 한번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점은 역시 앉은 자세로 혼자서 누운 자세에서 혼자서 스스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6점은 환자가 혼자서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바꿀 수는 있지만 침대 난간을 이용하거나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 일어나 앉아보세요. 이와 같이 평가하면 6점을 줄 수 있겠고, 5점은 피지컬 컨택, 물리적인 도움은 물리치료사나 간호사에게서 필요하지 않지만 행동을 유도하거나 격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환자분 일어나 앉으실 건데요. 난간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앉았습니다. 잡으시고 잡아당기면서 일어나 보세요. 그렇죠. 좀 더 힘 줘보세요. 그렇죠. 여기다 힘주시고 일어나 보시고요. 네, 균형 잡고 앉아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4점은 최소의 도움, 즉 4분의 1 이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보통 치료사나 간호사, 보조자가 한 손으로만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4점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서 앉아보세요. 네, 조금만 더 힘내보시고요. 네, 이렇게 이 정도. 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균형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예, 다음으로 3점은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환자가 동작의 4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수치가 약간 주관적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치료사의 보조자의 두 손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서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일어나 보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죠. 네. 균형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점은 환자가 동작의 4분의 1 이하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4분의 3 이상은 치료사, 또 보조자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환자분 일어나 앉아보세요. 안간을 붙잡으시고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균형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균형 잡아보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1점은 환자가 전적으로 의존적이고 도움 없이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사의 또 보조자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1점을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팔로 바닥을 짚으려고 해보시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짚어보시고 균형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네. 균형. 네, 고개도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예, 거의 와상 환자 정도가 1점 또는 0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0점은 환자가 시도조차 불가능하거나 아예 그 치료사 도움으로도 또 보조자의 도움으로도 거의 하기 어려운 경우에 0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기도 측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지, 난간을 잡아야 되는지, 이제 행동을 유도하는 격려가 필요한지, 그리고 75, 50, 25%, 75 그리고 25%의 그런 컷오프를 통해서 4, 3, 2점을 주게 되겠고요. 전적으로 의존적이면 1점을 주고 시도가 불가능하면 0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기에서 그냥 등받이를 하고 앉는 것과 달리 엣지 온 더 베드로 침대 가장자리 걸터앉기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 5번째 걷기 항목은 약간 다릅니다. 거리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가 되는데 이렇게 보조가 필요한 정도는 3점까지는 같지만 3점부터는 25에서 74%가 아니라 걷기 노력의 50% 74%가 되고요. 그리고 2점 척도는 퍼센트가 아니라 거리가 짧아집니다. 15m니까 한 4m, 4.5m 정도를 혼자서 걷지 못하고 한 사람의 도움으로 걷게 되면 2점, 그리고 한 사람의 도움으로 15m 미만을 걸을 수 있게 되면 1점, 시도가 불가능하면 0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FSS ICU 척도가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평가하는 평가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FSS ICU와 함께 많이 쓰이는 척도인 Activity Measure for Post-Acute Care, 안팎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안팎 스코어의 장점은 베이직 모빌리티뿐 아니라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베이직 모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각 4점 척도이고 24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FSS ICU 척도와 평가 항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침대에서 몸을 돌릴 수 있는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그리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는 침대 옆에 걸터앉을 수 있는가, sit on the edge가 되겠고요. 침대에서 의자로 옮겨 앉을 수 있는가, 중환자실 안에서 보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중환자실에 계단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3계단 이상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4점 척도씩 평가하게 됩니다. 데일리 액티비티 스케일, 작업 능력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하의를 입고 벗을 수 있는가, 씻을 수 있는가, 대소변 처리, 상의를 입고 벗을 수 있는가, 양치질 등 개인위생,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4점씩 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Activities of Daily Living, 곧 ADL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많이 쓰이는 존스 홉킨스 하이스트 레벨 오브 모빌리티 스케일인데요. 직관적으로 8점 척도 하나로 평가를 하게 되어서 평가 시간이 짧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250피트 곧 80m 정도를 걸을 수 있으면 8점, 그리고 한 8m 정도는 7점, 10발자국, 10스텝 정도 걸을 수 있으면 6점인데 중환자실에서는 이 정도의 기능을 보이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분 동안 서 있을 수 있으면 5점, 체어 트랜스퍼, 의자로 이동할 수 있으면 4점이고요. 쉿 앤 엣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을 수 있으면 3점, 그리고 혼자서 돌아 누울 수 있으면 2점이고 와상 상태, 돌아 누우지 못하는 라인 상태면 1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 있다고 하더라도 스탠딩 테이블에 이렇게 기대서 또는 이제 묶어놓고 서 있게 되면 비록 서 있는 것이지만 의존적으로 간주해서 2점을 주게 되겠고, 의자로 이동은 했지만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리프트를 이용해서 들려서 이동하게 되면 역시 디펜던트, 의존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2점을 받게 됩니다. 걸음은 걸었지만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가능한 경우에는 스탠드, 서 있는 것에 해당하는 5점을 주게 되겠고요. 5점과 8점을 평가할 때 서 있거나 걸을 때 중간 휴식 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악력과 도수 근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악력은 이와 같은 유압식 악력계, 주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방식을 많이 쓰게 되겠고, 이렇게 악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손의 근력이 도수 근력 검사, MRC 스코어 3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팔꿈치 굴근과 손목 편근에서 3점 이상으로서 중력을 이길 정도가 되어야 악력계에서 근력이 측정이 되게 되겠고요. 누워있는 환자들에서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침대 끝에서 머리 부분을, 상체를 45도 정도 거상해서 측정하게 되겠고, 이 각도에 대해서는 사실 30도 각도도 있기 때문에 아주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팔꿈치 굽힘 각도가 이제 90도 정도 구부릴 수 있으면 측정이 90도 구부린 자세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고, 검사자가 악력계를 지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환자가 악력계 무게까지 지탱을 감당을 해야 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는 상체 거상 45도가 아니라 30도로 되어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팔꿈치 구부리는 각도는 역시 90도이고 구두 격려에 최고의 힘을 발휘하여 움켜쥐어야 합니다. 곧 환자가 잘 의식이 또렷하지 않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살짝 가볍게 힘을 주어서 악력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세게 힘을 주도록 계속 말로 격려를 해서 최고의 힘이 측정되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손마다 교대로 2번씩 측정하는 이유는 좀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면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또는 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각 교대로 2번씩 측정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 수치를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수 근력 검사인데요. 메디컬 리서치 카운셀 MRC 썸 스코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도수 근력은 상지하지 팔다리의 각 관절에서 모두 측정하게 되겠지만, 이와 같은 대표적인 6개의 관절 방향의 근력을 합산해서 MRC 썸 스코어를 하게 되는데요. 상지 3개, 그리고 하지 3개가 됩니다. 상지에서는 리스트 익스텐션, 엘보 플렉션, 숄더 어버덕션, 곧 어깨 외전을 근력을 평가하게 되겠고, 발목의 하지에서는 앵클 도시 플렉션, 니 익스텐션, 그리고 고관절 힙 플렉션을 평가를 하게 되겠고, 각각의 이와 같이 5점 척도 만점이기 때문에 한쪽에 30점, 그리고 반대쪽에 30점에서 좌우측 합치면 60점 척도가 되겠고요. 중환자실 환자분들에서 이제 검사자의 그 저항을 충분히 검사자의 온전한 저항을 이길 수는 없지만 some resistance, 곧 검사자의 약간의 저항만 이길 수 있게 되면 4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4점 받게 되면 총점이 24점, 24점에서 48점이 되게 됩니다. 48점 이하가 아니라 48점 미만이 되면 이와 같이 비사용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 근력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디파이드 바델 인덱스, 곧 앞에서 말씀드린 ADL,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하이거나, 또는 버그 밸런스 스케일, 곧 버그 균형 척도가 40점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두 조건을 함께 만족을 하면 비사용 증후군에 해당되어서 급성기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에 2달 이내에 입원하면 추가 2달까지 수가 인정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으로 중환자 기능 평가 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